소중한 선물, 일러스트 선물 주신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38세 남자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이 그래픽을 직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취미 삼아 그림 그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작업량도 늘어나고 해서 이제 신체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우스를 누르는 오른손 검지 첫째 마디가 불편합니다. 쑤신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게 움직이는 것도 약간 뻐근하고 관절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정말 작업량이 많고 일이 바쁠 때는 그냥 참고 하기도 하고 병원을 가서 처방받아서 뭐 약을 복용해 보곤 하지만 별로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작업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그 테이프로 깁스를 하듯이 이렇게 둘둘둘둘 말고 작업을 하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어서 그냥 넘겨오고 이렇게 그냥 계속 지나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작업할 때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느껴져서 좀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오셨네요. 그렇죠. 근데 뭐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절염이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에 있는 관절염 같은 경우는 진단 기준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 관절이 아파서 류마티스라고 하지 않아요. 특히 손가락 우리 관절 중수부 있는 관절과 다른 관절에 문제가 있든지 엑스레이터 이상이 있든지 그다음에 피 검사에서 뭐가 나오든지 그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손가락 딱 여기 하나만 아프기 때문에 네. 이 나이에 류마티스를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퇴행성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30대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요? 근데 그건 올 수도 있습니다. 30대도. 왜냐면 많이 사용하면 올 수 있는 테니스 거니까. 선수가 테니스 엘보. 엘보우를 많이 사용하면 엘보우의 그게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래요. 골프 선수들도 골프 엘보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 그다음에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쪽에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있지 않겠나 우선 생각을 들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먹는 약을 그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 있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좀 먹으면서 손가락을 제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을 해야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본인이 테이프로 깁스처럼 감으면 좀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테이핑 요법이라고 해 손에 좀 자극을 덜 가게끔 테이핑 요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쓰면서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테이핑 요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가끔 왜 운동 취미를 좀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뭐 올림픽 경기 중계 방송 볼 때나 아니면 축구 중계 방송 같은 거 볼 때도 그런데 선수들이 살색 테이프로 이제 무릎 인대 같은 데나 팔꿈치 같은 데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뚫뚫 감고 내지는 아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테이프를 이제 피부에 붙이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럼요. 그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단지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놓는 건데 그게요. 아닙니다. 그 근육과 그 근육의 시작과 끝점에 그걸 관련돼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 피부를 통해 가지고 그 자극이 근골격계까지 가서 안정성이라든지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어요. 있는 겁니다. 테이핑 요법이라고 있어요. 네. 의사들도 사용하기도 하고 한의사에서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은 해서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통증 치료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도 주력 종목이시죠. 네, 뭐 아픈 사람이 참 많죠. 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을 써보거나 그리고 가장 좀 좋은 거를 하나 제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 너무 아프신 분들은 주사를 줘요. 직접적으로 염증 갈아치는 주사를 주거나 통증 부위에 예, 그리고 테이핑을 해드리고 약을 드리죠. 네.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하는 거는 비싼 마우스를 좀 써보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 마우스 중에 보면 네.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나 이런 사람들 좀 비싼 마우스가 있어요. 손하고 딱 이렇게
손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중이 덜 가면서 손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딱 되게끔 돼 있어요. 싼 마우스, 조그만 마우스 하지 말고요. 네. 상당히 큰 마우스를 쓰셔야 됩니다. 원장님 지금 실PD가 보여주고 있는 저런 마우스 같은 건가요? 네, 아니요. 저거보다 더 인체공학적으로 된 게 있어요. 저거보다 더? 네. 손이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살포시 얹어지는 마우스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비싸죠? 비싸겠죠? 네. 조 기자님, 더 설명해 주실 부분 있나요? 예, 저는 이제 그 컴퓨터 자판을 강하게 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열받을 때는 이제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세게 막 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아파요. 끝이. 근데 이제 이렇게 왜 이 손가락 끝은 일반적인 통증 세포가 다른 부위보다 더 많습니다. 손가락 중에 이게 제일 많은 부위가 손가락 끝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이런 거 MRI 상으로 확실한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우리 몸이 느끼는 거죠. 아픈 걸. 그러니까 일종의 퇴행성 변화예요. 근데 퇴행성 변화가 아픈 건 아까 임원장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염증 반응이 진행할 때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 먹기 싫어하더라도 초기에는 드셔야 돼요, 약을. 먹는 약을. 한 2주 정도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이제 어떻게 그 손가락을 관리할 것이냐. 이게 그래도 이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떡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끝이 아프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쭉 그 바닥을 향해서 굽히는 거고요. 네.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검지 손가락이죠.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손바닥으로 향해서 굽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오를 만들 수가 있죠. 동그랗게. 예, 동그랗게 오를 만드는 게 이 손가락 그 끝 부분의 퇴행성 변화를 예방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나와 있는 제가 참고한 문헌은 어느 대학이냐면 잠시만요. 잼잼잼잼은 어때요? 그렇죠. 잼잼잼잼 좋은데 잼잼잼잼 이제 일종의 잼잼잼잼이죠. 잼잼잼잼인데 엄지 손가락과 두 번만 합시다. 잼잼. 예, 잼잼이죠. 네. 실PD 웃어? 네, 잼잼인데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엄지, 두 번째가 검지니까 네. 엄지와 검지에 맞춰서 이렇게 굽혀주는 운동, 손바닥을 향해서 하는 것들이 손가락 끝에 있는 퇴행성 병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개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여기에 데미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상에서 여기에 손가락 끝에 그 계속해서 무언가가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걸 좀 피하려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겠죠. 지금 이 원장이 했던 아주 좋은 마우스라든가. 네. 저는 근데 좋은 마우스를 한번 해가지고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역시 저는 마우스의 문제가 아니라 세게 치는 거였더라고요. 문제가. 성질을 버려야 되는데 저는. 보통 마우스는요, 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손바닥이 그 아래로 향하게 돼서 마우스를 하잖아요. 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된 마우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먹 그 손바닥을 수직으로 세우는 거죠. 새끼 손가락이 바닥에 대고 엄지가 위로 간 상태에서 쓰는 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바닥이 아래로 가는 마우스인데 이거는 우리가 깁스의 그 기준은 뭐냐면요. 손목과 손의 각도가 45도, 손가락은 이렇게 계란을 약간 지듯이 요 각도에 궁형이 되는 게 가장 손이 편안한 각도입니다. 네. 예. 손등은 약간 그 손의 방향보다 되겠죠? 살짝 위로 올라와야 되고 올라가고 손가락은 아래로. 그 깁스 모양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손이 편안한 자세입니다. 쭉 그러니까 펴져 있는 게 아니었군요. 요 상태로 돼 있는 마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검지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올리기도 많이 하고 내리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이 상태로 가면
덜 올라갑니다. 덜 올라가고 덜 움직이게끔 돼 있는 마우스를 쓰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마우스가 사실 작업용 기구잖아요. 예, 직업상 쓰셔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맞춰서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다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평상시에도 아프시다는 거 많이 이제 진전된 거죠, 진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 약부터 좀 드시죠. 한 2주 정도. 네. 예. 우리 손가락의 그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손가락과 발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뇌가 활성화되는데 손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가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감각이 그러니까 그 체간에 있는 감각이 가장 발달된 데가 손입니다. 네. 그래서 손의 움직임에 따라 뇌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자극이 되고요. 혈자리를 봐더라도 우리가 오수열이라고 해가지고 네. 손하고 발에 자극하는 침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들은 효과가 다른 침자리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우리가 침 놓고 우리 급할 때 막 따죠. 네. 이 따는 자리들도 강한 자극을 그 뇌신경 쪽으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아, 네. 그래서 손이 아프면 사실 참 많은 그 통증 신호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예민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잘 치료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손의 자극 자체도 뇌에 잘 전달이 되면 그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손이 편해야 뇌도 편하고요. 네. 손이 잘 활발하게 움직여야 뇌도 활발해진다는 걸 아셔야 예전에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호두를 두 알을 이렇게 손바닥에서 굴리곤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도 손 운동에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이거는 손에 있는 수많은 혈자리들을 자극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예. 잼잼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지압 그 주먹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해삼 같이 네, 말미잘인가 해삼처럼 네.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누르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 누르고 있으면 살짝 그 나이에 걸맞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튼 손 건강, 그 관절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네요. 뇌 건강이죠. 사실 이 자극이 뇌로 가서 뇌가 활성화시키는 거를 자극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렇게 조계자처럼 그 컴퓨터 자판을 세게 내려치는 손가락 끝으로 세게 내려치는 것도 혹시 뇌의 자극을 원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발현이 아닐까요? 뭐 그게 선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성질이 들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뭐가 됐든. 네, 제가 바라는 딱 그 정도의 대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로 예전에 이제 90년대는 특별한 뇌운동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뭐 20여 년간. 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 지금 뭐냐면 특별한 뇌운동은 없다. 신체 운동이 뇌다. 뇌운동이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손가락 운동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에 정교함이 발달한 사람이 손가락을 대단히 잘 움직입니다. 마술사 이은결 씨 보면 손가락 대단히 네. 잘해요.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이은결 씨는 말합니다. 본인이 원래부터 잘한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운동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폈다 뭐 잼잼이든 뭐 엇갈리든 그렇게 많이 하면 이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더 많이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아까 임원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앞 전두엽서부터 이 두정엽까지 손가락과 관련된 이 뇌의 부위가 이렇게 조금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경의 분포도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네네. 그 손발이 상당히 많은 부위차예요. 그러니까 네. 뇌에서. 그러니까 손발의 움직임은 상당히 뇌 자극과 관련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전에 심리학과 수업을 들을 때 아주 인상적인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각각 그 신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뇌 세포 중에 시신경, 뭐 손의 감각세포, 뭐 이런 것들에서 각각 대비되는 그 뇌의 분포를 살려서 인간의 형상을 그려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기괴한 거죠. 뭐 입서부터 눈 이렇게 네. 찍고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눈은 엄청 크게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뇌에서 눈을 담당하는 그 분포가 되게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입도 크고 손
엄청나게 큰 기형적인 그런 인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각세포 중에 눈, 입, 손 상당하구나.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죠. 우리가 정교하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기관은 손밖에 없습니다. 발가락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발가락도 뭐 잘 집기나 네, 극도의 노력을 통해서는 되겠지만. 이래서는 코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가 거꾸로도 된다. 손가락을 열심히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운동이 손가락 운동이거든요. 네. 이 뇌 쪽에서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참 조물주가 살아남기 좋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눈으로 먹을 것을 보고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씹어서 넘기는 거잖아요. 네.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것, 그것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우리 뇌를 만들어놨네요. 하여튼 뭐 이 손가락의 중요성은 뭐 시간을 1시간 해도 뭐. 그러게요. 지금 한 30분 얘기했어요. 벌써요? 네. 네. 근데 이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니 참. 예. 그 아픈 손가락으로 3시간 동안 작업하셔서 이 일러스트를 보여내 주신 거잖아요.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